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도움도 안 되는 한국 영상을 왜 보는 거야? 당장 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로 한국 영상과 팝 영상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마저도 수업보다도 한국어로 대화를 하거나 팝댄스를 추는 일이 더 많아져서 영국의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난리가 났을까요? 코리아 파워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윌리엄 하워드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영국 교육부에서 언어 정책 디렉터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전통적인 공식이라고 부르는 외국어 교육 방식을 믿어왔어요. 프랑스어, 스페인어, 그리고 독일어, 이 언어들만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그저 시간과 돈의 낭비라고 여겼어요. 특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는 전혀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어가 그저 동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쓰이는 유행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영어가 이미 세계 공용어인데 영국 학생들이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제 의견은 굳건했어요. 수십 년 동안 저는 교육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일요일 오후가 찾아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13살 아들 제이콥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아이 얼굴에는 흥분이 가득했고 서둘러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국어로 노래하고 있어요. 아들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남성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의 춤이 아니었습니다. 제이콥이 마치 몇 달 동안 공부해온 것처럼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각 단어를 조심스럽게 발음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어? 시험에도 안 나오는 언어를 배우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거니? 저는 혼란스럽고 약간 짜증이 나면서 물었습니다. 제이콥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험 때문이 아니에요, 아빠. 제가 좋아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는 학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안녕하세요나 대박 같은 한국어 표현을 주고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한글을 배우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한국 드라마, 대사를 연습한다고 보여주었어요. 아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불편한 진실이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배워야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싶어서 배우고 있었어요. 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제가 교육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을 세워왔어요. 학생들에게 단어와 문법을 암기하도록 강요하는 시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 아들은 시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이 그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언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이 깨달음은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의 언어 교육 접근 방식 전체가 무언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이콥의 열정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영국 전역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기로 선택하고 있다면 제가 놓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직위를 이용해 학교들을 방문하고 이 한국어 현상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공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려는 아버지이자 교육자로서 말이죠. 이런 단순한 호기심이 제가 교육, 문화,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젊은 마음의 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여정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했던 언어를 제 아들이 배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확고한 신념으로 가득 찬 제 평범한 세계가 뒤집히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런던 외곽에 있는 힐버로우 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모두에게 일상적인 점검을 위해 왔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제 눈으로 직접 다른 학생들도 제이콥처럼 한국어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모건 스미스 교장 선생님이 학교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학생들의 미술 작품과 다양한 동아리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어요. 만화 캐릭터와 한글로 장식된 테두리가 있는 한국어 자율학습 동아리라고 적힌 알록달록한 포스터였습니다. 이 동아리에 몇 명의 학생이 참여하나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말투로 물어보려 했어요. 정기적으로 약 15명 정도 참석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완전히 자발적인 활동이죠. 성적도 학점도 없습니다. 그가 교실 문을 열자
저는 영국 학교에서 결코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15명의 학생들이 한글 글자가 그려진 플래시카드가 덮인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다른 글자의 발음에 대해 깊은 집중력으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앞에는 교사가 없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교실 뒤로 이동해 듣고 있었어요. 에밀이라는 14살 소녀가 저를 발견하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해야 하니까 공부하는 과목이에요. 하지만 한국어는 달라요. 우리가 원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루이스라는 또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저는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온라인에서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요. 힐버로우를 떠나면서 그들의 말이 제 머릿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배우도록 강요받지 않고 있었어요. 시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문화와 소통하는 순수한 기쁨을 위해 배우고 있었어요. 제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맨체스터의 하이트리 고등학교에서는 비공식 한국어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단 60자리에 120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학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을지 결정하기 위해 추첨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버밍엄의 리버풀 로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즐기는 한국어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누가 가장 많은 단어를 기억하거나 가장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로 시험 준비나 미래의 직업을 언급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대신 그들은 노래를 이해하고 자막 없이 영화를 즐기고 한국 문화와 연결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눈 부모님들도 저만큼이나 놀란 듯했어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의 헌신에 감명을 받고 계셨습니다. 몇몇은 심지어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직접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낯선 영역으로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교육적 동기가 외부 압력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되는 세계로요. 제가 언어 교육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교육으로 돌아와 긴급 회의를 소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넓은 회의실이 금세 여러 언어 부서의 대표자들로 가득 찼어요. 제가 한국어 현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방 안의 분위기가 눈앞에서 둘로 나뉘었습니다. 15년 동안 저와 함께 전통적인 언어 교육을 증진해 온 제인 켈리는 깊게 찡그렸어요. 영국은 수세대 동안 라틴어와 스페인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지나가는 유행의 기초의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부서의 로라 맥킨타이어는 열정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어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언어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단순히 의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영국 전체에 인증받은 한국어 교사는 단 20명 뿐이었습니다. 공식 교과서도 없었어요. 테스트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스페인어와 독일어 프로그램에 수백만 파운드를 투자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어 교육에서 일부 자금을 옮기자고 제안했을 때 그 부서를 대표하는 리처드 황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경제와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는 것이 단순히 교과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영국의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전략적 결정이었어요. 갑자기 회의실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주변에서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저는 제이콥과 힐버로우의 그 15명의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강요받지 않고 배우며 제가 거의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교육에 열광하는 모습을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열띤 회의를 떠나면서 제 생각은 마치 태풍 속의 가을 낙엽처럼 빙글빙글 맴돌고 있었습니다. 장관님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도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워드, 잠시만요. 그가 저를 향해 손짓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표정은 진지하면서도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이콥이 아직도 한국어에 관심이 있나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한국어로 편지를 쓰고 있고 이번 여름에 서울에 가고 싶다고 조르고 있어요. 장관님은 생각에 잠긴 눈빛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직업과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건 그저 유행이 아닌 것 같군요. 교육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워드, 한국어 교육 기반 구축의 책임을 맡아주길 바랍니다. 이 임무의 무게가 마치 무거운 겨울 코트처럼 제 어깨에 내려앉았어요. 20년 동안 저는 전통적인 언어 교육을 옹호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무시했던 바로 그것의 챔피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를 위선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제가 정신이 나갔다고 말할 거예요. 그 후 몇 달은 제 직업 생활에서 가장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매 순간 문제에 직면했어요. 예산회의는 열띤 논쟁으로 변했습니다. 자격을 갖춘 교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교과서와 교육 자료를 처음부터 만드는 것은 도구 없이 집을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서 복도에서의 속삭임은 점점 커졌어요. 하워드가 물러졌어. 어떤 이들은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유행을 위해 수십 년의 교육 전통을 버리고 있어.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다른 이들이 중얼거렸어요. 어두운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쌓여있는 보고서를 바라보며 끔찍한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고민했습니다. 내년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을 위해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해체하고 있는 건가요? 아들의 열정이 제 전문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걸까요? 가장 낮은 시점은 TV 교육 토론회 중에 찾아왔어요. 제 전 멘토인 윌슨 교수가 스튜디오 반대편에서 저를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는 유행하는 기분 전환 거리를 위해 영국의 교육적 가치를 저버렸습니다. 그의 말은 맨살에 닿는 겨울 서리처럼 따끔했어요. 이 사람은 제 초기 경력을 이끌어 주었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제 판단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명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무언가가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습니다. 진정한 관심으로 빛나는 그 학생들의 얼굴들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제이콥이 아침 식사 시간에 한국어 단어를 연습하는 모습,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았기 때문에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이 의심이 들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천천히 조각조각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교육 지원을 제공했어요. 대학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이중 언어 구사자 한국인들을 위한 빠른 자격증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출판사들은 알록달록한 일러스트와 현대적인 교수법을 담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제 결심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교사훈련 세션을 주최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세계의 주요 대학이 미래 교사를 준비하기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을 추가했을 때 긴 겨울 후 봄꽃이 피어나듯 희망이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5년 봄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우리는 마침내 준비가 되었어요. 저는 장관님이 언론에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분 옆에 서 있었습니다. 2026년부터 한국어가 공교육에서 공식 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도입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우리의 교육적 접근 방식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어요. 우리는 25개의 시범 학교로 시작해 그곳에서 확장해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어요. 전국의 학교들이 프로그램에 추가되기를 원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계획을 지지하는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학생들은 이 결정을 축하하는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만들었습니다. 문화적 영향은 학교를 넘어 확산되었어요. BBC는 한국어 뉴스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주요 서점들은 한국어 학습 섹션을 만들었어요. 학생들은 K-팝 댄스 이벤트와 한국 요리 교실을 조직했습니다. 박물관과 관광 명소에는 한국어 안내판이 등장했어요. 제 보상은 단순히 제도적 변화의 형태로만 오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대한 제 이해의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저는 시련을 견디고 새로운 지혜를 얻었습니다. 열정에서 비롯된 학습은 어떤 강요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을요. 이런 문화적 개화가 영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 여정이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한국어를 유행하는 기분 전환거리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이제 그것의 옹호자가 되었어요. 전통적인 공식을 믿었던 교육자가 이제 혁신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이콥이 첫 공식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배낭은 한쪽 어깨에 흔들리며 걸쳐 있었고 그의 얼굴은 마치 어둠 속 등불처럼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수업이 정말 멋졌어요. 나중에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감정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때 무시했던 언어에 대한 아들의 단순한 관심이 20년 동안 확고했던 교육적 신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예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이 여정은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부서 회의에서 저는 제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차렸어요.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라고 묻는 대신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학습 욕구를 키울 수 있는가? 그들이 스스로 배우기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제 안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몇몇은 제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단순히 정치적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발견의 여정을 거쳤다는 것을 존중해 주었어요. 어느 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전국 교육 컨퍼런스 연사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다루길 원했던 주제는 언어 교육의 혁신이었어요. 5년 전이었다면 저는 그런 자리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옹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전역에서 온 수백 명의 교육자들 앞에 선 저는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전했어요. 진정한 자부심은 전통을 고수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와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에서 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호기심이 우리 세상 전체를 바꾸는 씨앗을 심을 수 있어요. 저는 영국 학교들에 퍼지고 있는 한국어 운동이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보다 더 깊은 것을 대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학습을 강요하는 교육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게 만드는 교육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연설 후 수십 명의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에서 있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일본어, 아랍어, 스와힐리어 등 그들이 즐기는 음악, 영화, 게임과 연결된 언어를 배우는 동아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패턴은 분명했습니다. 학습이 즐거움과 연결될 때 학생들은 놀라운 결단력으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2달 후 첫 번째 한국어 교육센터가 런던에 문을 열었어요. 개관식에서 제이콥은 한글이 새겨진 티셔츠를 자랑스럽게 입고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작가가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두 세계의 교육을 잇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이제 제 책상 위에 액자에 담겨 있어요. 특히 변화가 더디게 오는 어려운 날들에 자주 바라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가장 어린 목소리에 귀 기울일 용기를 갖는 데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다음 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언어 과목의 시험 점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뿐만 아니라요. 교사들은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른 언어에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이 깨어난 거였어요. 하나의 새로운 문화와 연결되는 기쁨을 발견하자 다른 문화들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때 회의적이었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지지자가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우며 언어 학습을 가족 활동으로 만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몇몇 가족들은 새로운 언어 능력을 실제 환경에서 연습하고 싶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어요. 한국교육부에서 온 방문단이 우리 프로그램을 참관했을 때 그들은 자신 있게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영국 학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양 국가에서 이 정도의 관심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한국 관리가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들은 우리 문화 간의 다리를 만들고 있군요. 그 다리는 언어를 넘어 확장되었습니다. 한국요리교실이 커뮤니티 센터에 등장했어요. K드라마 시청 모임이 인기 있는 주말 활동이 되었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번역 서적이 영국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팝 음악을 즐기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 진정한 문화적 교류로 꽃피웠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제가 여정에서 가져온 소중한 선물을 이해합니다. 열정에서 비롯된 학습은 어떤 교육과정 명령도 결코 달성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님들이 한국어의 실용적 가치에 대해 물을 때 저는 더 이상 시험 점수나 경제적 이익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아이들이 새로운 문구를 마스터했을 때 눈에서 빛나는 빛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주제에서든 평생 학습자가 되도록 인도할 빛이라고요. 제 여정은 저에게 교육자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다른 질문을 던지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답은 제 생각에는 학습을 강요하는 교육에서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만이 교육의 진정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때로 저는 제이콥이 온라인에서 사귄 한국 친구들과 화상 채팅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흐르고 웃음소리는 진실됩니다. 그런 순간에 저는 교육의 미래를 봅니다.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함께 발견하도록 초대하는 세계로요. 한류는 영국 교육을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저는 언어의 진정한 목적이 결코 시험이나 직업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연결, 호기심, 그리고 발견의 기쁨에 관한 것이었어요. 10년의 정책 입안 과정에서가 아니라 제 아들을 진정으로 바라본 한순간에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윌리엄 하워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는 단 한 명의 소년, 자신의 아들이 보여준 순수한 열정을 통해 수십 년간 믿어온 교육 철학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린 목소리가 가장 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학습은 의무가 아닌 열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들과 부모님들께 묻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열정을 억누르고 있진 않은지요?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낸 배움의 길을 인정하고 지원할 때 비로소 교육의 진정한 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